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셨나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보고 싶은 책은요, 임석재 선생님의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입니다. 임석재 선생님은 워낙에 많은 저술로 유명하시기도 하고, 또 이 건축을 소재로 이렇게 굉장히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로 또 유명하신 분이죠. 자, 임석재 선생님께서 쓰신 우리 한옥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은 어떤 집일까? 두 가지로 답할 수 있다. 하나는 조선시대 양반 가옥이다. 하나는 가장 한국다운 집이다. 첫 번째 답은 사전적이고 기술적인 정의다. 좁은 범위의 정의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감성적인 정의이며 범위도 넓다. 첫 번째 답부터 살펴보자. 조선시대 양반 가옥이라는 말에는 다시 여러 뜻이 담겨 있다. 최소한 왕조시대 양반 계급 유교, 남녀 유별, 농업, 수공업 등의 6가지 뜻을 담고 있다. 왕이 다스리던 계급사회에서 상류 지배계층이었던 양반의 가옥이었다. 유교가 국시이자 종교이던 시대에 남녀가 유별한 문화의 산물이었다. 농업을 국가 기관 산업으로 삼아 모든 것을 손으로 만들어낸 수공업, 즉 수제작품이었다. 이런 6가지 뜻만으로도 한옥의 기본 성격을 훌륭하게 정의할 수 있다. 6단어는 깊이 들어가면 모두 하나의 학문 주제이자 분야까지도 될 수 있지만 한국 사람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면서 기본적인 뜻을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6단어만 조합해도 한옥의 특징을 그려낼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되는 첫 번째 의미의 한옥은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의 집과 매우 다르다. 한국 현대사회는 온 국민이 평등한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다. 종교나 사상에서도 다원주의를 띠며 남녀 차별은 거의 없어졌고 역차별 현상도 많다. 반공을 제외하면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함께 양대 국시를 이룬다. 일상생활에서는 기계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다. 수제품은 아주 귀해져서 잘해야 일부 비싼 공예품이나 수타짜장 혹은 수제피자 정도에 머문다. 한국 현대사회의 집도 그만큼 한옥과 거리가 멀다. 아예 완전히 다른 집, 심하게 말하면 남의 나라 집이라고 해도 될 정도다. 자본에 따라 새로운 계급이 생겨나긴 하지만 조선시대 한옥과 초가의 차이에 비교할 때 요즘의 집은 많이 평등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런 집의 주인은 거의가 안주인이며 바깥 양반은 집에 대해서 소리를 내지 못한다. 집이나 건물에서 손맛이 사라진 지 오래이며 집은 거의 기계가 지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다른 집인데도 요즘 한국 사회에 한옥바람이 불고 있다. 이제 한옥에 대한 관심은 전통문화와 건축 두 분야를 아우르며 하나의 흐름으로 어느 정도 정착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일정 부분은 아예 한옥을 직접 지어 살겠다는 움직임으로까지 커졌다. 물론 현대의 생활 방식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일정 수가 실제 살아본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옥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한옥을 지어 살겠다는 꿈을 키우며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제법 된다. 이들이 조선시대 생활 방식으로 완전히 돌아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해답은 두 번째 정의에 있다. 즉, 한옥은 어떤 집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앞에서 말한 6단어로 조합된 조선시대 양반가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답이 틀린 것은 아니고 상당 부분 맞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부는 아니며 또 다른 중요한 답이 하나 더 있다는 뜻이다. 한옥을 조선시대 양반가옥만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지금 부는 한옥 열풍은 설명이 안 된다. 한국 현대사회가 조선시대나 유교문화와 단절된 정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단절 정도가 아니라 극복이나 증오의 대상 같은 부정적 느낌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유독 한옥만이 그 틈에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나는 그 이유를 한옥이 오늘의 시대와 이어질 수 있는 공통의 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바로 두 번째 정의인 가장 한국다운 집이라는 뜻이다. 한옥이 단순히 조선시대 유물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근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된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로 엮어주는 근원성인데 나는 그것을 가장 한국다운 집이라 정의한다. 시대가 변하고 국민성마저 변했지만 밑바탕에 변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한국다움이라는 근원적 특징을 가장 종합적으로 구현한 건물이자 주거라는 말이다. 한옥은 한국 사람들의 집이다. 한옥에는 한국인의 세계관과 자연관, 국민성과 가치관이 그대로 녹아있다. 식민지 시대와 급격한 근대화를 겪으면서 국민성도 바뀌고 집도 바뀌었지만 저 바다 깊은 곳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국인의 기본적인 국민성이 있다. 크게 보면 경험주의, 상대주의, 현실주의이며 여기에서 다양한 세부 특징이 갈라져 나타난다. 이 책은 이런 내용을 추적하고 해석해서 소개한다. 사람들이 한옥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이런 본성에 가장 잘 맞는 집이기 때문이다. 이런 본성은 한옥에서 지혜로 다듬어지고 행복으로 승화된다. 한옥 열풍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삶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지혜와 행복을 그리워하면서 나타난 현상일지도 모른다. 남의 나라에서 수입한 지혜와 행복이 아니고 우리의 국민성에서 발현되고 승화된 지혜와 행복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잘 맞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그리운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가 겪는 불행과 불안 증상은 서구화라는 남의 문화를 억지로 이식한 탓에 생겨난 현상이다. 그런데 그 해답 역시 서양의 학문과 종교에서 찾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한 피로 증세를 추가로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국민성과 정서에 기초한 대안이 있으니 그쪽으로 관심과 사랑이 쏠리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한번 읽어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요새 컬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음식, 음악 등등. 주거도 이 한옥이라는 것이 우리 K컬처의 가장 근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책을 몇 번을 읽어봤어요.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주거, 한옥, 전통가옥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행복을 여러분들의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두들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